일단은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 AI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핵심 동력이랑 또 여러 방향들, 미래 전망까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 딱 중요한 통찰 그리고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뽑아서 여러분이 AI의 큰 그림을 잡으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AI가 정말 숨가쁘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네. 일단 AI 발전 속도, 이건 뭐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냥 빨라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 정도인가요? 네. 여러 요인이 있는데 역시 가장 큰 건 컴퓨팅 파워예요. 이게 뭐랄까 비약적으로 성장했죠. 컴퓨팅 파워라면 그 GPU 같은 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차세대 GPU도 그렇고 또 뭐 xAI 같은 기업들이 막 서로 경쟁하면서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이게 모델 학습 시간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고 있어요. 아, 하드웨어 경쟁이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군요. 그쵸. 그리고 그 강력해진 컴퓨팅 파워로 뭘 하느냐? 바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데이터 양도 정말 엄청나거든요. 데이터요? 얼마나 많길래요? 지금 연간 180 제타바이트 이상 데이터가 생성된다고 해요. 이 상상도 안 되는 양의 데이터가 전부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일종의 자양분이 되는 거죠. 180 제타바이트. 상상도 안 가네요. 근데 사실 데이터 양만 많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양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알고리즘의 효율성이에요. 예전에는 뭐 하나 바꾸려면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켜야 했는데 이제는 트랜스포머 구조 이후에 나온 로라 같은 기술들 덕분에 로라요? 네, 로우 랭크 아댑테이션이라고 기존 거대 모델을 통째로 재학습할 필요 없이 훨씬 적은 자원으로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효율이 엄청 좋아진 거죠. 아, 효율성이 높아졌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유니스트 이슬기 교수팀이 ICML에서 최고 논문상을 받은 것처럼 이런 기초 연구가 또 산업 발전을 이끌고 그런 선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술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고 학교 연구도 뒷받침되고 여기에 또 돈이 몰리는 것도 무시 못하죠. 그럼요. 연간 2천억 달러 이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중국이 상위 AI 모델의 25%를 개발했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기술력 경쟁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AI 표준이나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불과 한 5년 전 그때 GPT-3가 1750억 파라미터라고 해서 놀랐는데 지금은 뭐 수조 개 파라미터를 넘는 모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멀티모달로. 맞아요. 이게 단순히 모델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AI가 할 수 있는 일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종류 자체가 달라진다. 그럼 AI 발전 방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두드러지는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멀티모달 AI예요. 멀티모달 AI? 네, 텍스트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소리, 뭐 영상까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이해하고 반응하는 AI죠. 아,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엑스싱크가 그림 보고 논리적인 답을 내놓는다구나. xAI 그록3가 텍스트, 이미지, 음성까지 지원한다는 게 그런 거군요. 그렇죠. 점점 더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의료 진단처럼 복잡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정말 퍼지는 거고요. 확실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또 다른 중요한 흐름은 뭐가 있을까요? 엣지 AI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엣지 AI요? 그건 뭔가요? 클라우드 서버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뭐 가전제품 같은 기기 자체에서 AI 기능을 바로 수행하는 거예요. 아, 기기 자체에서요? 네, 삼성전자가 2025년까지 4억 대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엣지 AI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겠네요. 클라우드까지 안 가도 되니까. 맞습니다. 빠르고 또 내 민감한 정보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유리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죠. 오, 장점이 많네요. 스마트홈 기기들이 더 똑똑해진다거나
실시간 통역 같은 게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체감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점점 강력해지고 또 어디에나 쓰이게 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고민이 있죠. 바로 윤리 문제입니다. 아, 윤리 문제. 딥페이크 같은 거 생각하면 좀 걱정되긴 해요. 네. AI가 만들어내는 편견이나 가짜 정보, 오용 가능성, 이런 건 기술 발전에 어쩔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거라서요. 그래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해요. UN AI for Good Summit 같은 것도 있고, EU는 아예 AI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법으로 규제하는군요. 네, 기술적으로도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KIST에서 개발한 XDAC 같은 기술은 단순히 키워드만 잡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악성 댓글이나 혐오 표현을 탐지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윤리적 고민, 규제 논의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범용적인 AI 기술 발전과 동시에 아주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된 AI도 주목받고 있어요. 아, 도메인 특화 AI 말씀이시죠? 네. 범용 AI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팔방미인을 목표로 한다면 도메인 특화 AI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헬스케어, 금융, 제조 같은 영역에서 아주 깊이 있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BMW 공장에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팩토리 지니어스 같은 시스템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이펙스라는 AI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산업에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드는 데 강점이 있죠. 산업별 맞춤형 AI군요. 이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 모든 발전 뒤에 사실 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잖아요. 에너지 문제요. 아, 네. 지속 가능성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GPT-4 하나 학습시키는 데 들어가는 전력이 약 50기가와트시로 추정된다고 하니까요. 50기가와트시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 가정 수천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이에요. 엄청나죠? AI의 환경 발자국이 결코 작지 않다는 뜻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이 정말 시급해요. 저전력 AI 칩을 개발한다거나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아예 데이터 센터를 재생에너지로 돌리는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거군요. 네, 토론토대에서 개발한 아드바크 웨더 같은 경우는 적은 비용과 에너지로도 정확한 기상 예측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결국 기술 혁신과 환경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죠. 정말 다방면으로 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앞으로 AI는 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더 다가올까요? 미래 전망은 어떤가요? 단기적으로 보면 한 2030년까지는요. 인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목표로 하는 AGI, 즉 인공 일반지능 연구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나눈 멀티모달이나 에지 AI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오겠죠. AGI 시대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장기적으로 2030년 이후를 보면 아마 양자 컴퓨팅이랑 AI가 결합하면서 성능이 또 한번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도 있고요. 인간과 AI가 훨씬 더 긴밀하게 협업하는 형태가 일반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는 AI 윤리 표준 같은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기대되는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아 보입니다. 에너지 문제라든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AI 오용 방지, 또 국가 간 기술 격차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도전 과제들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겠죠. 오늘 쭉 살펴보니 AI가 정말 엄청난 잠재력과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와닿습니다. 멀티모달, 엣지 AI 같은 기술적 도약도 놀랍지만 동시에 윤리 문제나 지속 가능성 같은 숙제들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AI 발전 방향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기기에서 돌아가는 엣지 AI가 특정 산업 문제를 푸는 도메인 특화 AI의 성능을 막 끌어올리고 동시에 강화된 윤리 규제가 그 활용 범위를 딱 정해주는 상황.
이런 식으로 여러 기술과 사회적 요소들이 서로 막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지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회나 혹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기술들이 서로 융합될 때 생기는 예상 밖의 결과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